오늘 4일 중국 시장은 역시 약하게 시작했습니다. 약하게 시작해서 지금 중국 시간 10시 9분인데, 평소와 같이 조금 10시경에 조금 올라오는 듯 합니다만, 아마도 오후로 점심 시간, 그리고 막장으로 갈수록, 장후반으로 갈수록 아마 내리막일 것입니다. 항생 테크 지수는 현재 마이너스 0.28, 강보합으로 아침에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만 예상으로는 내리막일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장이 지금 정점을 찍고 하향 추세입니다. 언제까지 내려갈지, 언제부터 다시 상승 반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심해야 될 시기고, 그동안 상승의 가파름 정도가 2015년 갑자기 올랐던 그때와 비슷합니다. 2020년 팬데믹의 상승 가파름과는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팬데믹 이후 2021년 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3년간에 천천히 내렸지만 2015년에 올랐을 때는 단 1년도 안 돼서 오른 만큼이 다 내렸던 것입니다. 극히 조심해야 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잠깐 어제 안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2015년도를 보여드릴까요? 창업판이 월봉을 보면 2015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가 커서가 움직이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때가 창업판입니다. 창업판 4,037포인트를 기록했었는데 가파름의 정도가 지금 현재 맨 오른쪽에 있는 이거와 비슷하죠. 그 중간에 있는 팬데믹 시대는 크게 가파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리막도 또한 오르막과 비슷하게 내렸고요. 그러나 2015년은 오르막과 비슷하게 내리막이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오르막이 좀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또 그만큼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가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감당 못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벌기보다는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미지를 받으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 데미지 자체보다도 그 후속 데미지, 후속 데미지가 후폭풍이 더 피해가 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후폭풍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콩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토 시장은 홍콩만큼 예민하진 않지만 홍콩이 내려가면 본토도 좀 힘을 못 씁니다. 조심하시고요. 내려가는 홍콩에서 자금이 빠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일본 엔캐리 자금이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의 자동차가 너무 많이 팔렸습니다. 1선, 2선, 3선 도시까지도 많이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정책 지원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너무 많이 팔렸습니다. 자동차 금액의 자동차 값의 10%만 내면은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생애 한 번도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 많이 사고 싶었겠죠. 당연히 사겠죠. 조건만 되면은 차를 안 사봤으니까. 그게 많이 샀어요. 그리고 그 10%마저도 자기 돈을 안 내도 금융을 일으켜서 작은 돈을 할부로 해서 살 수 있는 또 중간에 그 금융업자들이 또 있습니다. 자기 돈 거의 안 내고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팔렸고, 심지어 요즘 새로 지은 대단지 아파트의 그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지하 주차장 몇백 대가 다 꽉 차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그 근처에 인도까지 차가 꽉꽉 찹니다. 이중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되니까
그리고 보면은 낮에도 운행을 하지 않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출퇴근이나 이런 게 아니고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한번 차를 사고 싶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차를 샀을 때는. 근데 그렇게 또 지금 금융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산 거 좋고 판 거 좋은데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이제 다음 해에 잘 안 팔릴 수 있다는 거죠. 매수로는. 물론 3선 도시, 4선 도시, 5선 도시, 농촌까지 팔면 팔지만은 그 사람들이 금융까지 일으키면서 살 수 있는 마인드는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천천히 진행될 것 같고, 그런 거는 수출이 많이 되면 다행인데, 수출도 뭐, 얼마나 될지 또 각국에서 그 규제가 많이, 중국산 자동차를 많이 규제할 테니까, 걱정이 됩니다. 자동차 산업은 발전하겠지만, 팔리는 정도 또는 자동차 산업에서 순이익률이 얼마나 될지는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요. 그리고 또 걱정인 게 뭐냐면 이 자동차를 사면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목돈이 안 들어갈 뿐이지 할부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목돈을 적게 낸 만큼 할부 금액이 커집니다. 한 달에 5천 원 이상씩 평균 더 내는 사람도 있고 덜 내는 사람도 있겠죠. 차량값에 비해서 5천 원이면 보통 그 2선 도시의 직장인의 봉급에 가까운 거예요. 급여에 가까운 건데 5천 원, 3천 원, 2천 원이라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 소비가 요식업이 굉장히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식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서민층의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죠. 서민층의 경제가 활력을 잃을 것 같습니다. 소비력이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소비력이 강한 건 아니었는데 자동차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해다 놓고 보니까 소비력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경에 식당들에 손님이 없어요. 한 2, 3개월 전만 해도 7시, 8시에 사람이 많아서 줄을 섰었는데 손님이 없어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할부금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뭐 이런 영향도 있겠죠. 또는 뭐 요즘에 주식이 많이 올랐다지만 개미들은 여기서 부추라고 부르는데 부추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돈을 벌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비를 보면 주식이 올라간 날은 사람들이 좀 나와서 모두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찻집에 사람도 좀 있고. 근데 주식이 좀 내려간 날은 찻집에조차 사람이 없어요. 찻집이래 봐야 중국돈 10원, 20원, 30원짜리입니다. 한국돈 2,000원, 뭐 4,000원, 6,000원짜리겠죠. 이거는 비단 중국뿐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도 예전에 보면은 주식이 좀 내려간 날은 사람들이 시무룩하고 뉴스에 앵커의 표정마저도 이상했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제가 다 관찰했는데 그 사람의 그 재물의 움직임은 속이지 못하는 거죠. 표정에 나타나요. 그것 좀 다른 말씀이었고 아무튼 지금 자동차 한 대가 불러오는 서민 경제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뭐냐면 자동차 사람은 또 뭐가 들어가요? 자동차 유지비, 유류비, 그 다음에 월주차비가 한 400원 정도 됩니다. 400원 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 세금이 있죠. 보험금 꼭 들어야 되죠. 그리고 어쩌다 또 들어가는 뭐 수리비나 뭐 정비 비용이 있죠. 이런 거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한국보다는 차가 거의 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 자동차가 서민 경제에 자꾸 서민 경제를 누릅니다. 정부에서는 산업을 꼭 일으켜야 되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니까 자동차 산업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 경제적 효과가 크니까
정부에서는 이걸 어쩔 수 없이 살려야 되지만 다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이런 부작용을 알면서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 지원까지 주면서 살렸지만 막상 자동차를 산 서민들은 그 부담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생각해도 무슨 자료를 안 봐도 데이터를 안 봐도 아시잖아요. 자동차 처음에 목돈 안 들어간 만큼 할부기 높아질 것이고 보통 차가 싼 거야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뭐 5만 원짜리도 있는데 보통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한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평균적으로 25만 원 정도 됩니다. 50만 원, 70만 원짜리도 있지만 뭐 15만 원짜리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짜리를 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 할부 얼마 되겠어요?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서민 경제를 지금 압박하고 실제로 보면은 운행이 안 되는 차량들도 많고 낮에 밤에 되면 막 이중 주차 뭐 인도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은 단속을 별로 안 해요. 예. 불법 주차 자동차 팔아야 되니까 안 하겠죠. 이제 언제부터 또 시작되겠지만 아무튼 자동차 산업도 조심해야 되고 자동차 업종도 또 그 자동차 업종이 주는 서민 경제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수가 하락 추세예요. 지금 보면은 북방아창, 하이곤, 그 다음에 캠브리콘 이런 게 있는데 반도체 업종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18%예요. 그 중에 해광정보는 그래도 다행히 0.7 오르고 있고 캠브리콘은 마이너스 0.9고 북방화창은 좀 강하네요. 뭐 매일 크게 오르진 않지만 지금 현재 0.31 오늘 마이너스 1.8까지 빠졌다가 지금 0.5, 0.2까지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북방화창이 좀 단단하고 근데 반도체 전체 업종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홍콩 항생지수도 마이너스 0.33 어제도 빠졌고 그제도 빠졌고 계속 빠졌습니다. 이렇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먹는 것보다는 터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터져서 돈 몇 푼을 잃는 것도 크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20% 30% 터지고 나면 멘탈이 나가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은 강하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자기 자본이 지금 투자한 자금에 뒷자금이 전체 자기가 갖고 있는 보유, 집, 현금 자산, 기타 고정비용, 고정수익들이 있으면 버티지만 상당히 큰 부분을 투자했는데 거기에서 20% 30% 터지고 나면 그 손해액이 크지만 거기서 받는 데미지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 데미지 때문에 멘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아예 주식을 끊고 쉬는 게 나아요. 6개월이고 1년이고. 그 자기 자신은 뭐 기도하고 뭐 수양하고 공부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 깨진 멘탈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판단하는 그 판단력은 결정은 99%가 틀립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 좁아지면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충격을 받으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충격을 받으면 후폭풍이 더 무섭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충격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전체 자기 자산을 인생 전체를 생각해서 분배를 잘 하셔야 되고 많이 먹으려고 많이 투자해서 많이 먹겠다. 10억 투자해서 뭐 10% 1억 먹겠다. 이렇게 욕심내려면 큰일 납니다. 그냥 자기 자산이 집도 있고 고정수입도 있고 뭐 그러면 있는 현금의 반 정도만 투자해서 깨져도 뒤에 현금 있고 집 있고 조정 자산이 있으니까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재수 없을 때는 4년 5년 기다리면 오릅니다. 정말 재수 없으면 10년 만에 오르기도 하겠죠. 아주 이상한 주식만 안 산다면 그것도 괜찮은 주식을 샀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버틸 수가 있는데 그런 우량 주식을 샀어도 멘탈이 나가면 못 견디는 거고 또는 우량 주식이 아니고 좀 이상한 주식인다 싶은 그런 주식을 샀거나 또는 우량 주식을 샀는데도 갑자기 너도나도 이거 안 좋은 주식이다 주위에서 막 그러면 흔들립니다. 그럴 때 팔아 제낀 다음에 나중에 오르면 멘탈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감당을 못 합니다. 이런 게 무섭다는 거예요. 주식이 매일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20% 까졌다.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까졌다가 무서운 일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계속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랜 부분씩 그랬다고 그러죠. 잃지 말아라. 두 번째도 잃지 말아라. 세 번째도 그 명심해라. 그럼 잃는다는 게 무서운 거거든. 왜? 잃는 것 자체보다 자기한테 주는 데미지. 네. 아유, 다 우리 같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되면 좋죠. 나도 잘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안 될 땐 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기를 바라고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얼음판이고 인정사정 없습니다. 여기선 깨지면 누구 하나 개평 하나 안 줍니다. 명심하십시오.